오늘 8월 18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8시 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 서너 차례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요. 이주천TV 커뮤니티에 여론조사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첫 번째 주제로 한동훈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출마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1개월 지났습니다. 1개월 지났는데 지났는데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총 185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출마해야 한다 31%, 출마하지 말고 자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69%였습니다. 그래서 자중해야 된다가 2배였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 법무장관은 출마를 해가지고 1차 투표에서 이제 62.8%입니까? 그런 투표를, 압도적인 투표를 얻었습니다만은 그 길이 당대표, 또 나중에 뭐 대권 출마까지 야심이 있는 모양인데 대통령 출마해서 청와대 용산이죠. 용산 나도 한번 가보자. 나도 형님 갔는데 내도 왜 못 갔냐. 나도 저 국회 나가고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란다. 윤석열 형님도 무슨 뭐 정치 경험 있었나? 검사하고 사시하고 검사하고 똑같잖아. 나도 한다 이야기예요.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느냐. 더 젊고 싱싱하다, 더 스마트하다 이런 거야. 나도 다이렉트로 용산 가겠다, 그런 야심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이 롤모델로서, 한동훈 롤모델로서 지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내친 김에 아마 대통령 후보까지 노리는 그런 야심찬 사나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한동훈이 검사 출신 정치가로서, 검사 정치인이죠. 검사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처럼 무난하게 용산에 입성할 수 있을지 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두고 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 노숙자 담요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2주 전에 했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광주에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에 간 사람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광주에 있었던 사람하고 사진하고 안면 인식으로 매치를 해가지고 턱이라든가 얼굴이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누구누구가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왔었다 해서 이제 661명의 사람을 적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킹을 했는데 광수수 하면서 661명을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이제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중국에 있는가 봐요. 중국에 있는데 미정보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지박사는 미정보원으로서 8명 팀 가지고 중국에 고용된 미정보원이다. 중국에 고용돼서 북한의 마약이라든가 폭력사범, 마약사범 단속하기 위해서 MOU 체결해서 고용된 인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장에서도 못 밝혔고. 그래서, 노숙자 단위 동천을 해서 퀴즈 1, 질문, 미 CIA 요원이다. 2번, 북한 공작원이다. 해서 제가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4명이 투표를 했는데, 1번 미 CIA 요원이라고 한 사람은 27%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무려 3배나 가까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이 무려 7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담요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 CIA 요원이 아니고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나왔고. 근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카더라, 미 공작원 뭐 카더라 소문만 무성하고 재판에서도 밝혀진 것도 없고, 지박사가 노숙자 담요라는 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지박사만 지금 깜빡이 가 있는 형편입니다.
자, 이 노숙자 담요 정체가 제대로 밝혀져야, 광수, 660명에 대한, 660명의 광수가 지금, 적발이 됐는데, 그 진위가, 완전히 가려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과 다르게, 49명 한 명의 묘지가 명단 발표된 거 알죠? 권영희 안기부장이,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안기부장 때 북한에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491명이 북한 당국이, 북한군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 묘비가 있는데 거기 명단이 491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김아무개라는 의사죠, 닥터. 거기에 넘기고서 탈북자들이 자진해서 월북해가지고 정부를 빼내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다. 30년 뒤에 이제 그렇게 고해 성사를 한 적이 있어서 5.18 문제가 5.18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5.18 유관단체나 5.18 조사위원회에서는 5.18 유관단체에서는 권영희 안기부장을 고소를 하지 않고 있고 5.18 조사위원회에서는 권영희 부장을 소환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권영희 전 안기부장을 국회 출두시켜 가지고 5.18에 대한 자초지종 진실 파헤치기 청문회는 아직도 할 생각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물론 뭐 다른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박근혜, 김건희 탄핵, 뭐 윤석열 탄핵, 뭐 특검법에서 다른 특검법에서 바쁜지 권영희 전 안기부장과 연루가 된 이런 491명의 이런 정보 파악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했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들어오신 분 좀 댓글 많이 달으셨네.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대 미스테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회고록,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 책을 아크로비스타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거기에 모 변호사가 그걸 쓰레기통 버리러 갔다가 그걸 책을 줍고 책 수집 강의는 북 컬렉터인가 봐요. 그래서 MBC에 뉴스 제보를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이 쓰레기통에 이제 전두환, 김영삼 회고록 여기 안 썼습니다만은 최재형 씨가 보내준 북한 방북기 해가지고 책도 아마 버렸는가 봐요. 참 이게 전두환 회고록은 이순자 여사가 직접 친필로 사인해가 줬다 그래요. 그리고 김영삼 회고록도 김영삼의 아들 이 이제 사인했다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읽는 건 시간이 없어 뭐 바빠서 못 읽었다 하지만 이걸 과연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게 상식과 교양과 이 수준의 문제인데 이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영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죠. 참. 그러면 이 쓰레기통에 버린 이 책들을 굉장히 귀중하고 앞으로 가보가 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여론조사 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 이준TV의 커뮤니티에 와서 여론조사 이건 들어야 돼요. 1번 윤석열 대통령 허락 없이 윤석열 대통령 허락을 받고 당연히 남편의 허락을 받고 버렸을 것이다.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너무 귀중한 거니까. 대통령 회고록은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허락 받아야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47%밖에 안 돼요. 자, 그럼 2번 상의 없이 몰래 버렸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신 사이에서 잠든 상태에서 아니면 용산에 간 사이에 그냥 싹 버려버려요. 네. 몰래 상의 없이 몰래 버렸을 것이다. 이것이 53%입니다.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정도라면은 남편의 의사를 깔아뭉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것이죠.
72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 안 하신 분, 여기 지금 아직 안 지우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한동훈 관계, 여론조사 한 거는 이제 오늘 지울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상의하지 않고 이리저리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예지를 여론조사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 공지 사항입니다. 앞으로 15분 뒤에 8시 30분에, 이명인 박사와 전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주제는 역시 그 광복회, 이종찬 광복회와 지금 말썽꾸러기가 된 이종찬 회장의 그 회고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명인 박사의 이종찬 회장 그 못다한 이야기, 그것의 중심은 이종찬 회장이 과거에 뭐 이렇게 이만다한 그 회고록을 상황으로 썼던가 봐요. 그 양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제대로 못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독립운동 시절에 이회영, 자기 그 할아버지죠.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인 이형 독립운동 했던 그런 이야기 좀 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5.18 유공자도 문제, 가짜 유공자로 말썽이 됐지만 5.18이 가짜. 5.18 그냥 그 항일운동 시절에 독립운동 했던 그 유공자들의 후손들의 정부에서 지금 그 보좌해준 지가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까? 지금 한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 단체, 여러 가지 독립운동, 항일운동한 그 후손자들 단체가 있는데, 제일 한국 사회에서 그 말썽꾸러기 집단이 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광복회예요. 해마다 광복회가 말썽꾸러기 짓을 안 하는 데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특히 레프트 윙 가버먼트, 좌익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더 심해집니다. 함량 미달, 인격이 형편없는 인간들, 인격이 부족한 이런 인물들, 대장 지도자가 되어서는, 회장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인물들이 그냥 감투 욕심에 머리 박치기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광복회의 방향을 쥐어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복회 저 집단 필요 없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 보조를 왜 저래 해주느냐, 이제 정리를 해버려라. 징글징글하다는 겁니다. 광복회고 뭐고. 친이 뭐 모락을 해가지고 사람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뉴라이트 무슨 친이파다 뭐다 해가지고 모락을 해가 뒤집어 씌우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모락을 해가지고 덤튀기로 뒤집어 씌우는 인간들이 가장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라이트가 뭐 동네 북이에요? 예? 이리 패고 저리 패고, 응? 뉴라이트를 급히하면 뉴라이트 매도하고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김영숙 기념관 원장, 관장, 저는 뭐 한두 번 만나 뵀는데 책도 정정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역사 건국사관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임명 중에서 이번에 신임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저는 비판적 지지자예요. 여러분 저 성격 알잖아요. 여러분 잘했다 해야지. 저만한 인물도 없어요. 솔직하게 하면 저 나이에 저렇게 그 한일 관계라든가 과거를 갖다가 페어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로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볼 때 지금 김영석만한 관장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잘 뽑은 거요. 제가 잘 뽑았으면 제가 잘 뽑았다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용산 이전한 건 잘못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믿었던 아버지 했던, 57년 중마지우인 대강국민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서울법대, 뭐 이철우 교수입니까? 연세대학교? 57년 중마고의 그 친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많이 그 집에 놀러가가지고, 응? 그, 이종찬 씨를 아마, 파파, 아버지 했을 겁니다, 아마. 일찍이 아마, 윤 교수가 사망했으면 아마, 일찍이 양보를 삼아가지고 아마,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이종찬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소설적인 건데, 히스토리컬 노블, 소설적인 상상력인데,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고, 정치적인 노하우를 전수를 해준 사람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천공 문제가 아니에요. 천공 이전에 정치적인 노하우를 코치해준 인물은 저는 이종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답 잡혔어요. 왜? 이종찬 씨가 황인운동 했다가 12.6전을 해가지고 정보부 중앙정보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서 80년대에 뭐 사무총장이다 원내 총무를 하면서 거기서 발탁되어 가면서 출세를 했죠. 핵심 멤버, 민정당 핵심 키맨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삼하고 패해가지고 탁 갈아가지고 영국에 망명했던, 런던에 망명했던 김대중 만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민주당 쪽으로 말을 갈아타고 지금 출세라는 출세, 양지는 양지에서 꽃감랑 다 탔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득을 받았잖아요. 많은 담으로 빨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 이종찬을 자신이 어린 시절에 만난 인물 중에서 최고 거물급이 누구냐? 이종찬, my friend's father, 내 친구의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내가 제 추측하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이종찬을 존경했습니다. 야, 건물급이고, 아버지가 이시영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고, 신문무관학교가 재산 다 털었고, 유경제에서, 그 동생은 이시영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승만 정부 하에서 부통령까지 했고, 대단한 집안이다. 이항복 집안이다. 경주시 이항복 집안으로 명신 집안이고, 갑부집 집안이, 명문 집안이다. 그 더 가까이 자주 갔겠죠. 그 이종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My son's friend. 내 아들의 친구니까 얼마나 귀엽게 자기가 이렇게, 눈에 넣어도 귀여운 my baby, my son. 자기 아들처럼 귀여워했을 거예요. 이종찬이가 윤석열이를 거의 아버지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정치했던 걸 다 이야기해주면서 윤석열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나도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종찬은 배신의 정치를 해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것보다는 이리저리 말 갈아타가 배신의 정치를 해가 출세를 하면서 많은 담물을 받아먹은 인간인데 자기도 모르게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종찬에 이렇게 말 갈아타고 당을 많이 옮기고 그때 해가지고 정부부 개최하면서 해체시키면서 이렇게 요령을 부리는 거.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이득이 있구나. 내 판단에는 그렇게 판단된 것 같아. 그렇게 된 것 같아. 멘토. 폴리티컬 멘토입니다. 이종찬이야말로 윤석열의 폴리티컬 멘토. 아리스토텔레스요. 알렉산더에게 정치를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폴리티컬 티처. 정치적 스승이자 정치적 멘토가 아니었던가. 이제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학교 중학교 어린 시절에 이종찬이라는 사람을 자기 친구의 아버지라면은 굉장한 정치 거물급 아닙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정치 거물 국회의원 못 만나봤어요. 저희 고모부 국회의원 충남의 예산에서 국회의원 한번 인사할 때도 이런데 대선 출마하고 사선 의원 했던 민정당의 그 핵심 키맨 이종찬이라면 꼬박
꼭박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종찬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는 지저스 크라이스스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받듣고 존경했지 않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면 누가 배신했느냐? 이종찬은 이종찬대로 윤석열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죠. 3번 편지해가지고 신임 독립관장 4사람 뽑아라, 김구 손자 뽑아라 했는데 말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럼 이종찬 인생학입니다. 저는 바로 많이 컸네. 그래. 윤석열이 너 많이 컸네? 내한테 정치 배울 때 너 많이 배웠잖아. 내 아들 친구밖에 안 되는데 왜 내한테 정치 배워놓고, 많이 컸다, 너.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들어? 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좋아했잖아. 존경했잖아. 근데 왜 딱 돌아서 섭섭하지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또 이런 겁니다. 그것도 배신감 느낄 거야. 아마 술 한잔 하면서. 아마 그 보좌관 이야기했다 그래요? 배신감 느끼 허허허 털하다고. 아마 많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하나둘 배신해 나갈 겁니다. 왜? 총선에 참패하고 이제 뭐 앞으로 또 대통령 또 뭐 한 번, 5년 한 번 더 해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날개 끈 떨어지고 이제 2, 3년 시간 지나면은 뭐 권좌에서 물러나는데, 총선 참패가 인기도 없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배신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이거 지금 광복회 회장도 하시고, 자기가 뭐 밀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용산이 민다 하는 소문이 하면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도 무슨 식약청장입니까? 무슨 그 청장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은 연세대 교수고, 그 잘 나간 금수저 집안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자중하고, 그래, 좀, 며느리까지 뭐 시켜줬으면, 감투 하나 줬으면은, 인간의 도리로서 이거 좀 입 다물고 있었고,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사건건 다리를 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친구 아버지라고 많이 좀 봐줬는데, 지금 해대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친구 아버지라서 야단 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당신 나라가 선거 있었는데 당신 좀 그만두라고 하면은 친구하고 일가 깨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생피만 뜨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배신감을 섭섭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과의 델리키트한 관계다. 기묘한 관계가 되었다. 참 권력이 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시 29분입니다. 이명인 박사와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이종찬에 대한 회고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찬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걸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병희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입하고 한 10분 떠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때 지난번에 우리 광복회하고 이종찬 회장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예. 그 회고록을 입수를 하셨다면서요? 다,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서 입수하신 겁니까? 찾기 힘든데. 도서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제목이 뭐죠? 제목이? 숲은 고요하지 않다. 예.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보원 해가지고, 정보원 숙성하고 그건 없죠? 정치적인 그런 자기 무슨 합리화 변명이라든지. 내용만. 자기 입장에서, 어릴 때 고생한 거하고. 하고 이제. 예.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 이제. 전두환 사령관, 예.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를 장악할 때. 예.
자기가 이제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자, 먼저 접근했네요. 예, 근데 두 사람이 알게 된 거는 이제 5.16 직후에 그 최고회의에 파견 나갔을 때. 아, 예. 예,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그때 대위였고, 예. 이분은 이제 그 중위였는데. 예.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 이제 하나의 멤버 아니잖아요. 하나의 member. 하나회는 뭐 그보다 후에 그 발족했지만 아, 하나의 멤버도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전두환 씨가 이제 원래 보수 기질이 있고 리더 기질이 있고 해가지고 예. 뭐 주변 사람들 항상 그 좀 의리 있게 좀 챙겨주는 자상하게 챙기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근데 이종찬 씨가 이제 파견 나간 데가 최고회의 그 재무위원회인데 예. 그 이제 그 뭐 천병규 재무장관이라든지 송효찬 뭐 수반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그 상당히 그 재무위원회 그 상당히 그 좀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전두환을 어떻게 봤습니까? 전두환을. 그 이제 상당히 자상하게 예. 후배를 챙겨주더라 이거예요. 그 아, 재무위원회는 예. 그 이권 관련해 가지고 기업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는 일체 누설하면 안 된다. 예. 그 잘못하면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아니, 자기한테 리더십을, 그 오공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그건데, 챙겨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공을 잘했다고 봐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무슨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요? 그런 그거 없어요? 그건 또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이분. 오호. 그거 알면 해고를 못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고 쓴 이유가 뭐예요? 오호, 또 웃기네. 자기의 어떤 자기 역사관이나 이런 게 뚜렷한 역사관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자기 변명 합리화 그거네요. 왔다 갔다 한 거. 그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 자기는 왜 여기 간다 저기 갑니까? 씨한테 붙었다가 예. 이제 다음에 뭐 또 뭐 노태우입니까? 예. 전두환 씨한테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김대중 씨한테 붙었다가 뭐 노태우에서 예, 김영삼 그다음에 이제 패스하고 김대중한테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92년 대선 때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정계 그걸 이제 표를 좀 모아가지고 자기 김영삼 씨한테 이제 도전해 보겠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김영광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김형광. 예. 그 중앙정보부 판단기획국장 출신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안기부 때는 없었고 이제 중앙정보부 때 그 근무하다가 이제 50 출범 때 한국국민당 예. 구여권 인사들 공화당 출신들이 만들었는 정당인 한국국민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죠. 김영광 의원이. 그러다가 이름만 들어봤는데. 예, 민자당으로 들어갔는 분인데 예. 경기도 평택 국회의원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청와대로 하루는. 아, 예. 그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상당히 그때 이제 이종찬, 박태준, 김영삼 3파전으로 막 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아, 예. 김영광 의원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중앙정보부 판단국장 출신 그 예.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원래 첩보 수집보다는 예. 수집된 첩보나 자료를 어떻게 판단하냐 예. 그게 그 기능이 정무 감각이네요. 정무 감각.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을 불러가지고 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하 예. 그 이종찬이나 박태준은 뭐 어찌어찌 하면 이제 예선은 이길 수 있겠죠. 예. 당내에 그 예선은 이길 수 있겠죠. 아, 군 출신 핸디캡이 근데, 있구만요. 예, 군 출신 본선에 핸디캡. 나가면은 예. 게임이 안 됩니다. 아, 군 각하. 출신 핸디캡이라 그래요. 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김대중하고 붙었을 때 예. 이종찬이나 박태준은 그 게임이 안 됩니다. 본선에 나가면은 예. 그걸 분명히 아시고 예.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태우 씨가 박태준 씨는 직접 불러다가 불출마하라고 이제 압력을 압력 많이 넣었어요. 예. 예, 박태준 씨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박태준 씨가 계속 출마하려고 하니까 예. 이상년 안기부장을 예. 통해 가지고 계속 불출마 압력을 넣어서 이제 결국 박태준 씨가 이제 예.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죠. 근데 예. 이종찬 씨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 그 똥꼬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종찬 씨는
감이 안 되니까 노태우 씨가 내버려 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김영삼 씨가 얻은 표에 뭐 당내 경선에서 한 3분의 1 정도 겨우 뭐 얻었죠, 그때. 아, 함량 미달하고 광고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박태준만 주저앉히면 와이스가 되는 건 확실하다. 예. 아. 그러니까 박태준이만 주저앉히면 네. 이종차이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예.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이기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회고록에 노태우를 또 뭐라 평가하고 있어요? 원망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니, 그러면 회고록, 뭐예요, 그러면? 나 참 웃기네. 네. 잡동사니, 이거 뭐, 신분 작게 쓴 겁니까? 회고록이? 그 웃기네,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뭐 변명이나 뭐 그런. 아니, 그 대통령 출마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 그 비전 뭐예요, 그러면? 그 나올 거 아니에요, 비전을. 그걸 봤는데 상당히 좀 과대망상. 지금도 과대망상 아닙니까,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주제를. 사실 그냥 그때 예. 이 사람이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예.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겁니다. 김영삼, 박태준. 아니, 김영삼, 박태준 마저는 건물급인데, 예. 어떻게 이종차가 그 끼듭니까? 그 과대망상도 보통 아니네요. 그것도 정병이 병이네, 그거. 5년 정도 더 있다가 5년 후 대선 때 나갔으면 훨씬 유리한 입지를. 그렇죠. 예. 자기 군번도 아닌데. 10년 대선 때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김영삼 씨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자기 군번도 아닌데 왜 설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가 자기를 밀어줄 줄 알고 이제 그걸 기대하고 나간 건데. 약간 자기도 지증 있네요. 나르시스서. 자기도 치. 노태우 씨는 그냥 그 중립을 지킨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김영삼이가 되니까. 아니, 근데 성격이 자기 그 재능이라든가 자기 학식, 자기 머리라든가 이런 거,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 나르시스트인 자기도 증상 있네요. 그 중증인데 좀.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85년 12대 총선 때 예. 종로구에서 이민우 시민당 총재하고 85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이민우 씨하고 붙었구만요. 예, 이미 원래 종로구가 이제 이종찬 씨 지역구인데 거기 이제 신한민주당이 신생야당, 그 당시 신생야당 신한민주당이 이제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신한당 도풍 일으켰잖아요, 도풍. 예, 그래서 이제 김영삼 씨가 그 당시 이제 신민당 고문으로 있던 김영삼 씨가 이민우 총재를 거기 출마시키는 초강수를 뒀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이민우 씨를 썼어요. 출마시켰는데. 예. 그래서 그 선거가 그때 상당히 재밌게 돌아갔죠. 예. 이종찬, 이민우, 민한당의 정대철. 예. 정일영 박사 아들 정대철. 정대철이, 예. 예, 근데 그 정대철 씨는 이제 은밀하게 김대중 씨 지지를 얻고 나왔거든요. 아, 김대중. 정일영하고 친하잖아요, 김대중이가. 정일영이.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씨는 이제 김영삼 씨가 창당했는 신민당을 이제 뒤에서 은근히 이제 물을 베인 겁니다. 자기는 기존의 제1야당 민한당이 그 관제야당 민한당이 아무래도 여건상 승리할 걸로 보고 민한당을 이제 밀어줬다는 게 그 당시 야당 인사들의 중론이거든요. 예, 김대중 씨는 은밀하게 이제 민한당을 밀은 거예요. 그래서 정대철 씨도 정치 규제에서 막 해금된 분인데 그분을 이제 민한당으로 넣어가지고 종로구에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3파전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불꽃 튀는 3파전 아니었습니까? 누가 됐어요, 당시에 그때? 아시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3당이 사활을 걸고 종로구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붙은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 씨가 이제 자기도 지역구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자기도 이제 87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대문구에 자기 사는 지역의 서대문구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밀렸죠. 육사 동기인 권익현 권익현한테 권익현이가 말렸어요? 권익현이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이 서울에 있는 당의 서울 조직 역량을 서울의 화력을 전부 이종찬이한테 집중시켜서 밀어야 되는데 당신이 서대문구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 아니 그 화력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종찬이가 예. 상당히 말반지도 있고 힘이 세네요, 파워가. 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그냥 비례대표로 들어가라. 지역구 나올 생각하지 말고. 아니 제 기억에 이종찬이가 제가 옹강대 87년에 옹강대에 갔는데 80년대 가보면은 기사 읽어보면 이종찬이가 기자 잡지라든가 인터뷰 많이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항일운동 한 거 안 판 적이 없어요.
인터뷰 할 때마다 이시영, 이혜영, 그, 할아버지 있잖아, 이름. 예. 그거, 거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하여튼, 90년 초까지. 그것도 그 사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겁니다. 알만한 역사학자들은 다 아는데, 예. 역사학자들도 웃기는, 그 친구하고 이제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회행이라는 사람은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종일관 깎아내리고 아주 우습게 보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신흥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 30년대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다.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예, 예. 아나키스트. 이시영 그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씨는 이시영 선생은 예. 임시정부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좀, 상식 있는 사람이죠. 그 장나머지라는 사람, 그리고 이시영이. 그분은 그런 대로 예.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예. 판단도 그 지조가 있고, 예. 지조가 있고, 양심 예. 있고, 예. 그리고 그 김구가 그 건국 무렵에 이제 대한민국 그 건국 무렵에 저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건국 무렵에 이제 뭐 되도 않는 그 남북 통일 정부니 뭐 있다고 소리하는데 이시영 씨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아, 맞아. 그 평양에 그거 말도 안 된다 했잖아요. 평양에. 이승만 정부의 야, 그 판단력. 투신하겠다.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나는 당신하고 함께하겠다. 야, 그 판단력과 지조가 굉장한 겁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평가한 당시에 거죠. 좀 한민당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예. 한민당 김성수 씨를 불러가지고 한민당 예. 사실상 당수였던 김성수 씨를 불러가지고 이시영 부통령 그 예. 선출에 협조하라. 그 국회에서 정 부통령을 뽑으니까 예. 이시영 그 부통령 선출에 협조해달라 해서 이시영 씨가 이제 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특히 자기 할아버지, 예. 그 이혜영이 문제 아니고, 이혜영 씨가 30년대 그 유행병이던 그 아나키스트로 돌아가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나키스트. 임시정부를 아주 우습게 알고 예. 임시정부가 오히려 뭐 거추장스럽다. 예. 이렇게 몰아갔던 사람이 바로 그 이항일 아니, 이하영수입니다. 그 임시정부 필요 없다까지 주장 안 했어요, 혹시? 이하영수입니다. 예. 아니, 임시정부 필요 없다까지 말 안 했어요, 혹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 나도 그 필요 없다니까요? 예. 임시정부 필요 없다! 예, 예. 호호! 실제로 뭐 임시정부가 예. 그 당시에 뭐 조금 뭐 역할을 못했던 건 맞죠. 예, 그런데 예. 어쨌거나 정신적인 90점 역할을 했던 아주 건 정신적인 맞는데 90점 역할 했잖아요. 예, 그건 인정해야죠. 항의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무슨 뭐 건국 훈장을 주고 한다는 건 참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고. 참, 참. 그리고 이제 이회영 씨가 그 독립운동에 썼다는 그 600억 원 그 전재산. 예. 그거 어떻게 본 겁니까? 고관 대작이라니까. 이유원 예. 대감이 예. 그 당시에 뭐 조선 10대 부호 안에 들어갔다 예. 그래. 아니, 관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 이항복 자손 아닙니까? 경주시 이항복이라고. 유명한 야사에도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이항복이. 예. 근데 옛날에 예. 이런 얘기는 뭐 좀 하기가 그런데 그 드라마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그 민비지, 명성황후. 아니 드라마 예. 명칭이 이제 예. 2001년도에 명성황후라는 이미연 탤런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고종이 이제 친정을 선포하기 위해 가지고 대원군을 쫓아내고 예. 대원군을 쫓아내고 나서 1873년도에 그리고 예. 이제 친정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영의정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이유원이거든요. 이유원, 예. 예, 이유원인데 그때 이제 조대비가 예. 탤런트가 김용림 씨입니다. 제가 예.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예. 이유원에 대해서 신임 영의정에 이유원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예. 조대비가 이유원은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자니라 하면서 딱 임을 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탄간놀이란 말이죠. 탄간놀이. 예, 극작가가 쓰는 거 가지고 뭘 하긴 그렇지만은 예. 제가 극작가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딱 그 대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탄간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런 추정이 예, 가능하네요. 그렇죠. 관료가 그런 추정이. 부정 축제를 안 하면은 구한말 사정이라는 게 경제사정이 엉망인데, 조선말, 구한말에는. 돈을 경제사정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뭐 장택상시 부친 장승원이라든지 이런 예. 사람 영남 관찰사를 하면서 만석군 예. 대부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이 백성들 등쳐먹고 하는 일화가 예. 여기저기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찰사만 해도 그랬는데 영의정 자리에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은 그 재산 6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걸 역사학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예.
예, 근데 그건 다 덮어버리죠. 아니, 무조건 한운동만 했으면 장땡이야, 이 나라는. 예. 무조건 5.18에 참여하고, 무조건, 항일운동 외국에 나가서, 국내 와서, 미군령 시절에, 예. 외국에서 항일운동 했다고 증빙 자료는 없는데, 본적 자료는 없는데, 예. 내가 만주에 있었다, 시베리아에 있었다 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침입했지 하면서, 예. 완장참에서 행패 부리는 게 말도 못해요. 그 김성수 회고록에 나와요. 그 아주 곤욕을 치렀다 그래, 김성수 씨가.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대접한다고 3년 동안 애를 먹었대요. 참, 만주에서, 네. 만주국이 설립될 때, 예. 만주에서 그 마약 범죄 1위로 걸린 사람들이 조선인들입니다. 아니, 동료도 했는지 아닌지, 그거 누가 증명을 해? 아, 가서 고스톱을 쳤는데 마작을 했는지, 예. 아편제배가 놓았는지, 그거 누가 증명하냐고, 그거를. 예? 그리고 박갑동 씨 책에 보면은, 예. 북한 빨치산 있는 사람들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 동지였던 최현 같은 사람도 회고록에 보면은 예. 만주에서 독립운동이랍시고 할 때 이제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인강도 저지르고 마약 밀수하고 뭐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아니, 있다. 김자진 장군도 독립운동 할 때, 예. 다른 배가 고파가지고, 예. 약탈겸 해가지고 행패를 많이 부렸다 그래 자료가 나와요. 그렇죠. 김자진 장군도. 인신매매도 하고 배고프니까. 이제 멀쩡한 분여자 예, 배고프니까. 인신매매도 하고. 마작단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게, 예. 그 다 자료에 나와요. 다른 중국이라든가. 함석헌 씨도 그런 예. 그게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라든가 일본 자료에 경찰 조서에 나온다니까, 그게. 예. 아니 함석헌 씨도 그런 말을 했어요. 허허. 만주에 독립군이 어디 있었냐고 전부 마적들이지 무슨 어느 죽으려면 독립군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일성 자체가 마적 집단 아닙니까? 예, 한운동 예, 예. 핑계대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70년, 해방하고, 건국된 지가 벌써 70년 넘었잖아요? 예. 이 독립유공자들 이거 재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큰일 났네. 독립운동사 자체를 새로 새로 쓰고, 되고요. 여기서 써야 되고. 청산리 그 내용도 예. 그것도 사실 일본은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청산리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아주 쾌도 숨겨놓은 칼처럼 자랑하는 네. 보천도 전투 그것도 네. 일본 경찰 1명 죽이고 일본인 포목상 들어가고 뭐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예. 이 광복해서 이제 항일운동한 후손들, 예. 이거를 지금 가만보면 지금 한 50년 넘었잖아요? 예. 넘었는데, 예. 무한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이다, 이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가만 보니까 돌아간 예, 예. 꼬라지가, 예. 예.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 이거 참 큰일 났네요, 나라. 맞습니다. 광복회도 지금 예. 이권단체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나라를 하는 게 없어요. 예, 독립유공자 가족들 지원이라니 이런 거보다는 완전히 예. 이권단체로 지금 장호건 씨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회장 물러나라 그러니까 예. 권총들이 되고 협박하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그런 행패요? 사실상 정치단체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처럼 예. 어떤 거대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한 예. 거대한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난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별로 화끈하게 지지는 안 하는데,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광복회가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보수 의기 밀어줘야 됩니다. 아니, 왜 윤석열을 대통령 못 살게 구냐 말이야. 왜 이유도 없이 친일이 어쩌고 저쩌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예. 임기를 중반에 사퇴하고 나가버리면은 예. 보수 의기 완전히 완전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예. 정치적인 중립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 김구 기념관에 가가지고 예. 더불어민주당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수 사람도 치고. 예? 그때 지금 모종의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앞잡이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고 탄핵에 앞장을 쓴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유갑잡이야, 자유갑잡이. 기회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평생 간신 같은 행보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있던 동료들 모가지 치고 자기는 네.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아들이 이철환 교수가 자기 친구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입장 밝히라고 금방 들으면 또 뭐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이게 참,
나라 꼴이 참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니, 저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데, 예, 예. 윤석열이 말이야. 예, 이거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대. 협박 비슷하게. 예, 교수라는 사람이, 친구가. 예, 예. 의리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의리를. 지금 현 정부의 질병청장이거든요. 그 며느리가 질병청장인데, 예, 그러면 인간의 사람이 도리가 있으면, 예. 샤론 마우스 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한테 입 좀 다무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이 도를 아니,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도리. 예?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랬는데 예. 자기 부인이 몸담고 있는 정부의 수완을 갖다가 그렇게 욕보이는 것도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이거 사람 도리가 이거 아니잖아요. 예, 설사 불만이 있다 그래도 예. 자기 부인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불만이 있더라도. 아니 난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죽겠어요. 아닙니까? 아니 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불쌍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연민의식 느낍니까? 나 굉장히 상당히 기분 나빠했는데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정철한테 당하는 거 보고 불쌍하더라니까. 저는 뭡니까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 회고록에다가 터무니없는 내용,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뭐 이상한 말을 했다, 예. 터무니없는 내용을 쓰고 이랬는데 예.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모종의 미션을 수행한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미션을 수행한 거라고. 김진표란 사람도 보면 아니, 그 사람도 아니 그 통TV 그 상임 고문으로 나온 것도 뭐요? 데일리에 크게 났던데. 최재형 목사가 하고 있는 통TV에 상임 고문인가 뭘 해가지고 3, 4년 거기에 정세현 옛날 통일부장하고 같이 엮여 있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싹 빠져버렸대 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예.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한 자리 끼워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전에 이제 한 자리 이제 한 다리 걸치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조만간에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 그 전에 이제 물러나겠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 생각 안 했죠. 불과 한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기 한 6개월 전, 한 4개월 전만 해도, 한 2016년 8월 달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쫓겨난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네. 그 철옹성 같은 정권이고 지지 기반이 그렇게 탄탄했는데, 범보수가 다 박근혜 정권을 다 지지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만한 지지 기반도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홍범도 예. 동상 치열했을 때 이정찬 사장이 또 길길이 날뛴 거 알죠? 예, 예. 홍범도 이사장 무슨 기념사업 이사장이 또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사귄 사람의 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예. 인간관계가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니까 불행자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타깝네요.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 일반인이라 그래도 예. 제대로 된 역사관이 있는 사람이라 예. 홍범도 같은 사람을 감히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참, 레닌 곤충 차고, 몇 개인 거 곤충 차고 자랑하고 사진 찍은 게 홍범도요. 자유시 참변을 괴멸시키는데, 거기에 앞장선 게 홍범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참나.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소련이 일본의 눈치를 봐가지고 일본이 할 일을 대신해 준 거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이르쿠츠크, 예. 살리는 업권, 예.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미락을 체결했다 그래요. 러시아하고 예. 일본하고. 예, 예. 서로 주고받고. 그 대신 시베리아에 있는 독립군들, 예. 이거 좀 셧다운 시키라 해서, 이 볼셰비키 정부가 이해해가지고 작전 짜가 들어간 게 자유시 참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범도가 한 짓은요, 예. 간접적으로 일본의 이익에 복무한 겁니다. 그거 일본의 이익에 자기가 기여한 거예요. 바로 그거에 반역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건 친일파가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를 보면 그렇죠. 결과를 보면은. 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그 사람이 국립묘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육사에 그러니까. 동상이 전시대하고 그렇습니까? 독립기념관을 예. 독립기념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예. 뇌가 개조가 돼야 돼요. 예. 맨 밥 먹고 책 보는 게 어떻게 하면 일본 항일운동 연구 페이퍼 전부 다 항일운동이야. 일본을 때려잡아라. 일본 해서 세월이 내월아 100년 200년 가는데도 항일 해가지고 연구비 해가지고 연구비 타먹어요. 그쪽에 연구원들이
지금 시대가 어떤 그게 시대인데. 지금 예?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일 동맹을 깨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사람들 그 아지트가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는 연구원들의 분위기가 항일 연구 잡지를 만들거든요. 예. 전부 다 항일운동 해가지고, 뭐, 군사력 과장식 해가지고, 일본군 뭐 때려잡은 이야기 이런 거, 전부 다 그걸로 뺏겨가지고 교수가 되고 연구가 됐는데, 예. 그 풍토를 바꿔야 돼요. 거기가 항일, 반일 감정의 아지트란 말이야, 아지트. 교수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전두환이가 만든 거예요, 전두환 50 때. 근데 항일이, 지금은 항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을 극복하고 나서 한일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독립기념관을 만든 거는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만든 거지. 예. 그게 지금 그 안에 이제 그 좌파들 역사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예. 일제에 대항하는 논문만 잔뜩 쓰고 있는 거 맨 항일이야 맨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 저 한국은 있지만은 여운형이나 안재홍 같은 사람이 안재홍 같은 사람이 일본 자치국 일본 조선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조선 자치운동 하고 다니는 거 그거는 문제 안 삼고 왜 그 전에 3.1운동 직후에 양근환 씨한테 피살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민원식이.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당장에 독립이 어려우니까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하자. 그 사람은 완전 역적끝이 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좌파들이, 일제시대 때, 예. 친일했던 좌익들, 공산계열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우파 지식이라든가, 우파 지식인, 이런 우파 군인들은, 친일했던 거는, 요만한 것만 해도 티끌을 해가지고 잡들이 해가지고 난리요. 이 정의 사람들 아주 부드러워요. 사회주의 계열을 친일한 사람들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우파들 이건 뭐 완전히 잡들이 이 잡듯이 잡아가 족치기가 난리요. 그러니까 이제 안재홍 씨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또 뭐 민족주의자로 뭐 보긴 하지만 그 사람 항상 여운형 씨하고 보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 좌파로 보거든요. 지금 뭐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제 그런 체신으로 일관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했던 게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아닙니까? 조선 자치운동 하라고 총독부에서 총독부하고 일본 본국 정부하고 조선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랐거든요. 3.1운동 직후에. 조선 총독은 이제 조선을 자치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본국 정부에서 분리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학자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일운동 연구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석사, 박사하고 지방에 교사라도 되고 전교조도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반일 항일 감정을 전국에 유포시킨 헤드쿼터가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몇십 년 재생산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교과서 문제를, 좀 더 동아시아적인 시각이고,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큰 숙제 아닙니까? 그죠? 어디 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도 전두환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 지금 원래 취지가 어긋나버려요. 원래 취지야. 바뀌어버리고 또 세종연구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학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전두환 시절에 아웅산 사태 일어나고 나서 유가족들 돕기 위한 차원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일회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일회연구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세종연구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종연구소 그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완전히 좌파 정권 앞잡이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책기관이 자주 나오고 아무개 씨 있죠. 맨날 안경 쓰고 나오는 그 국책기관이 그래 돼버렸어.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 무슨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이런 뉴스나 어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도무지 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막 헷갈리는 이야기를 막. 그러니까 이명박 박사 같은 경우에 돌리면 안 된다. 아니 이명박 박사 같은 경우에 조중동에 지금 역사 칼럼 이런데 좀 패널로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이상한 사람만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지금 이상한 사람들만 양도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만. 이게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불과 한 1998년부터
네. 좌파 정권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퍼진 사람들이 그게 벌써 한 30년 정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서부터 사회 곳곳에 퍼진 사람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네. 그 세력이. 그거 무시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명희 박사님, 예. 해고록 이종찬 해고록 예. 거기 소감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소. 지금. 그 제대로 된 conclusion. 제가 예. 보기엔 이 사람이 일생한 역사관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얘기부터 다 아니 그럼 설치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노욕이 뭐예요? 지금 89세인데 왜 그래 저를 설치요? 시끄럽게. 예?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지금 그 양반이 그 재력이 지금 막강한 그분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재력가로 돈 많구만요. 예, 상당한 그 재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1980년 전두환 정권 출범 전까지 안기부의 단순한 실무자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은 겁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무슨 기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벌이었습니까? 예. 근데 정치하면서 결국 그렇게 자기한테 그런 재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상당한 어떤 과욕의 소유자라고 봐야 됩니다. 과욕, 그리고 모욕. 예, 상당히 이게 욕심이 좀 과한 아니 지금 노리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건 아닐 텐데 어쩌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9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출마했는 건 누가 봐도 돈키호테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과욕을 못 버렸네 그러니까. 옛날 자기 혼자 판단 착오하고. 아니 근데 얼굴이 완전 짱구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못 봐주겠어요. 나는 그 인상을 정말 짱구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읽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고록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정의롭게 좀 묘사를 하려고 그러고 다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예,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회고록을 보니까 그런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 그 무슨 느낌이에요? 그 회고를 왜 썼어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자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과시욕으로 자기 홍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다음에 왜 그래? 여기 붙었다 그래? 왜 붙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득입니까? 뭐예요? 야욕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중앙정보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두환 보안사령관한테 스스로 중앙정보부 가문안을 들고 올라갔다. 전두환 씨가 전혀 시키지도 않고. 지가 자기 말로 그래, 개혁하겠다 했네요. 예, 전두환 씨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김대중한테 간 것도 자기 말로 김대중한테 간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말로? 출석 위해서? 자기 말로? 그건 몰라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회고를 그거 말 없고.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 깨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기한테 자기가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었거든요. 명분, 절박했거든요. 정계 복귀의 비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는데. 이종찬 만났습니까, 그때? 그게 이제 이종찬 씨를 이제 그 당시에 끌어들여가지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기택 씨가 그 당시에 국민들 대부분이 김대중 씨 정계 은퇴 약속은 다 쇼일 것이다. 저건 후록구다. 저건 쇼다. 다 그랬는데 이기택 씨는 이제 그걸 자기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진하네, 이기택 씨가 참 순진하구만. 김대중 뭐라고 한참 몰라. 정계 은퇴를 하고 자기를 자기를 키울 것이다. 어림도 없지. 이렇게 어림도 없어. 착각이야. 불과 2년 만에 93년도 정계 은퇴 약속을 불과 2년 만에 95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깨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기택이가 제일 타겟 컸어요. 그때 이기택이가 제일 타겟 컸어요. 경기도지사를 이제 이종찬 씨를 미니까 이기택 씨는 그러면 나는 장경우를 밀겠다. 장경우하고 이종찬이하고 경선 붙이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보내자. 그러니까 이종찬 씨가 비겁한 거죠. 장경우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종찬 씨가 새한국당을 차려가지고 나갔을 때 새한국당 대표가 이종찬이고 사무총장이 장경우였는데 현역 의원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새한국당이라는 당이. 근데 장경우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기택이가 밀고 김대중이가 미는데 만약에 자기가 져버리면은 자기 정치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으니까 이종찬 씨가 그냥
물러난 거예요.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물러난 거예요. 경선에 안 나가겠다. 그 이제 장경우 씨가 경기도에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인재 씨한테 깨졌죠. 그 신한국당 민자당 이인재 씨한테 깨졌죠. 예,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비겁한 겁니다. 예, 자기가 이제 딱 불리하다 싶으니까 싹 발을 빼버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 그저 김대중하고 붙은 것이 그때 당장 그렇게 쇼 본 게 아니고 예, 정보기관에 일하면서 김대중하고도 계속 녹화가 됐네요. 녹화를 하면서 이해관계 저울질하면서 예, 그게 아마 한 5년 10년 될 겁니다. 김대중하고 이래 대해서 그 금방 붙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끈을 미끼처럼 낚싯밥도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거지 받거니 하잖아요. 예덕실로.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김대중하고 이종철 관계는 꽤 오래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80년대 5.18 때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니 5.18 때도 김대중 붙잡아가 수사했잖아요. 이종차이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종차이가 김대중을 한 거는 70년대 유신 때부터 예. 붙잡아가 취조도 하고 해서 80년대 붙잡아가지고 가택진흥 시키고 그 옆에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부회장인데. 예, 예. 80년대부터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이가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양쪽에서 서로 이해관계 일치를 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아마 60 때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본격적으로 핫라인 아니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락을 티타임 연락이 좀 됐을 겁니다. 그러길래 붙은 것이지 금방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 그 85년도 12대 총선 직후에 예. 국회 개원 협상을 할 때 이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된 기세를 몰아가지고 예. 이제 민정당하고 이제 개원 협상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카운터파트가 이제 민정당은 이종찬 원내 출무고 신민당은 김동영 원내 출무였거든요. 김동영, 예. 예, 김동영 씨는 이제 김영삼 씨 계보인데. 그렇죠. 예, 오른팔. 신민당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끼리 일사불란한 의리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김영삼 계에서 이제 김대중 사면 복권 요구를 이제 들고 나왔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종찬 씨가 전두환 씨한테 잘 보이기가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초강경 반대를 한 겁니다. 그거에서 맞춰가는 기술은 대단해요. 친화력이. 예, 우선 상사한테 예. 상사의 구미에 맞도록 페이퍼라든가 이래 합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일합시다 저럽시다 하면서 그건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 기술 친화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이 예. 온건파가 아니고 예. 전두환 씨한테 전두환 총재한테 어떤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 잘 아니 보이게 해가지고 그 잘보는 상사한테 잘 빈 기술 그 노하우를 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예, 성렬이 자네 정치하고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예, 내가 보기에는 코치에서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성렬이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아버지 자기 선 프렌드 예, 친구의 아들의 친구로 이렇게 주먹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예. 자기가 코치를 해줬기 때문에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아이고 아버지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노하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자기라면 탄핵을 어떻게 세게 강도를 해야 되느냐. 왜냐 탄핵을 할 때도 한동훈하고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에게 기쁨적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한번 세려면 세게 때려줘야 예. 우리 사람이 기뻐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노하우 전수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종차이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작년 6월에 가지고 1년 동안에 이렇게 곤조 부리고 이렇게 해도 한 것이 예, 윤석열이가 지금 그래서 예의하면서 티처로서 예. 그런 마이 가오다시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를 절제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우리는 그래 보이는데? 그래 봐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지금. 아니, 자기 아버지 하면서 정치적인 기술을 전수를 받았으니까 예. 수순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의리 사나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 파동을 앞두고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곰곰이 지금 되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최세술이라는 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니다. 선동술이라든지 김대중이가 선전선동을 잘한다 그러는데 김대중이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한
2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처세술이나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그 다음에 선전선동은 상당히 우리나라 그 후세대 정치인들의 어떤 또 교본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도 없이 이제 처음에 4년간을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이끌어오지 예, 않았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넘어가자면 그 이야기 예. 그려지니까 근데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에 예. 박상희 형이 대구 46년 10월 폭동했을 때 박상희 장 형이 경찰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형님이 박상희 예. 그 기자하다가 자기 기자하다가 했는데 거기에 왜 자기 그 육사 자네 군대 가라 해가지고 박상희 형의 그 친구가 있었잖아. 이북가 놈인데 이북에. 황태성이라고 있었죠. 예. 그 황태성이가 김일성 밀지를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김종필 만나가지고 박정희 좀 만나자고 했다가 김종필이가 그때 붙잡아뒀다가 예. 선거에서 이거 윤부서입니까? 예. 윤부서가 이거 박정희 그 대통령 빼리게라 해가지고 사상 논지 붙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김종필 명령에서 황태성이를 갖다가 직결 처형시킨 거 알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박정희 빨개라는 등식을 잠을 재어버렸어요. 예. 근데 제 이야기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이 안 서거든요. 총선 이후에. 예. 긴거리 건 D500 300만원짜리 그것도 제대로 털지 못하게 가고 예. 최재형 목사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나온 게 지금 이종찬이라고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지 흔들고 돌아다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뭐가 가오다시 권위가 안 서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웃기는 식물 대통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찌 보세요? 나 참 한심하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의리 산하하고 스승의 의리 사무총장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의리 찾다가 당신 곤란하게 생겼어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장개석 총통 같은 분은 네. 1953년도에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권총을 줘가지고 예. 권총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자살해라 그랬잖아요. 장동덕이 그 부패 때문에 국민당 가가지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중공의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건 죽어야지. 어마어마한 사치를 했는데. 그 권총을 줬더라. 권총. 예, 그래서 장경국 씨의 제수거든요. 장경국 아들 예, 장경국 씨의 장남. 이복 동생의 부인이에요. 장경국 씨의 이복 동생의 장위국이라고 있습니다. 장위국이. 장위국의 부인인데 하하. 장 총통의 두 번째 며느리죠. 예.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중공 돈인 줄 알고 뉴스니 뭔지 돈 엄청 부패로 소문이 났어. 예. 내부를 막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중공에서 주는 공작금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장개석 총통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가지고 중공에다가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권총 자살했죠. 권총 자살. 장개석 씨가 아무래도 며느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장개석 씨가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 내외가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장개석 씨가 이제 둘째 아들 내외를 이제 못 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화를 내고 너무 며느리가 오바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며느리를 뒷조사를 해보라고 은밀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첩 행각이 이제 딱 드러나니까 며느리를 총살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1953년. 아니 권총을 도시락에 권총을 넣어줬다는데 자살시켜버렸다 이때 자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총살을 시킨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어떤 그러니까 군기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핫바지 대통령 되기 일부 직전에 지금. 그러니까 술 마시고 사람 좋은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반위군 사건 나고 6.25 때 한참 밀리고 했을 때 이제 신성모 씨를 국방장관을 잘랐는데 마지못해 잘랐는데 이 양반을 이제 1951년 6월 25일자로
주일 대표부 대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성수 씨가 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어요. 뭐 이시영 그렇죠. 부통령이 사임하고 나서 예. 김성수 씨가 이제 51년 5월 16일 날 국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뽑는 거니까 뭐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에 관여하거나 할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수 씨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그 이 대통령이 미려는 이갑성 씨를 불과 뭐 한 대여섯 표 차이로 꺾고 이제 부통령이 됐거든요. 부통령 되자마자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재했는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하면서 그 신성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또 주일 대사로 임명을 하느냐, 하자가 있어서 잘린 사람을 나는 이거 반대다. 우리 국무회의에서 이거 반대 기자 그래 어쨌어요. 어쨌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장관 12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결의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어요. 그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죠. 근데 국무회의 결의안은 뭐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 대통령이 그냥 변형태 국무장관한테 비서관을 보내가지고 신성모 대사 발령을 오늘 안으로 신성모 대사 발령을 내라. 그걸 갔습니까? 신성모 씨가 그 다음날 이제 6월 26일 날 51년 6월 26일 날 일본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 자꾸 너 그거 가면 그쪽 사이드 빠져버리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단이 집 필요하다고요. 그 핫바지 지금 핫바지 사장되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리 사나이로 하다가 아이고 저 옛날에 친구의 아버지인데 의리 찾다가 지금 당신이 곤란하게 생겼어 지금 탄핵이다 뭐다 지금. 어차피 만약에 지금 탄핵이 진행될 것 같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책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이영도 의원 저거 어쩜 좋아 저거 80아웃인데 저거 큰일 났네 나라 꼴도.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뭐 식사 같이 하고 또 유경수 여사 생가에 뭐 지금 그럴 때 알잖아요. 참배를 가고 뭐 이러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물러나는 지금 뭐 정치적 식물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훈수야 뭐 두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윤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조직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훈수나 하고 좀 충분하고 하는 정도인데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정치 자기가 단호한 그 결의를 보여줘야 하여튼 됩니다. 검찰총장 할 때 그 며느리를 총살시킨 장개석 총동처럼 그 이상 할 수 있다 나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만 충성하는 지가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나 참 기가 차네. 제가 뭐 부부간의 얘기를 아니 그러고 지금 유세할 때 장개석 총통이 했던 그런 결정. 아니 그러니까 유세할 때도 어퍼컷 허공에 많이 날렸잖아요. 어퍼컷. 그 허공에만 내릴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을 대고 범죄인들도 어퍼컷 때려야지 왜 자꾸 허공만 내리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구속만큼 타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쇼만 하면 안 되지. 그런 결단력이나 그 정도 그릇을 아무나 타고나는 게 아니야. 쇼를 하면 안 되죠. 진짜 어퍼컷 하면 사람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어떻게 선천적으로 그릇이 작은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처신이나 그 정치력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쇼하면 안 되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뭐 쇼하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해결할 그 사람들이 정치적 식물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problema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아니 그러니까 헛방으로 허공에 지금 어퍼컷 날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됐고 하고 이종찬 그것도 군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도저히 이거 나라를 완전히 두툼한 됐잖아. 이종찬 회장이 뭐 잘났다고. 한국은 할아버지 두 사람 이름 팔아가지고 출세했고 여기저기서 인품이라든가 하나도 존경할 것도 없는데 독립운동자 이러려면은 정부에서는 제출 좀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년 만년 뭐 독립유공자한테 연금 줄 거예요? 나 이거 참 나라 꼴이 참. 아니 제가 그저께 말이죠. 지금 기가 막힌 저희 동네 초등학생들끼리 놀이터에 앉아서 자전거 타고 놀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고 초등학생들이 지금 그런. 허허 큰일 났네. 왜 물러나야 돼? 왜? 코치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옛날에 뭐 장면 정권 시절에 초등학생들도 데모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면 정권. 그렇다고 돼. 무능하다고. 그 1960년, 61년도에
그 혼란상이 이제 예. 그 이제 7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오늘도 1시간 벌써 1시간, 아이고, 이럴 때면 많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1시간, 내가 한 20분 떠들었고 하니까, 우리 앞으로 좀 자주 연락을 좀 합시다. 예, 오늘 좀, 유권자들이. 감사합니다. 화끈한 불이 많이 붙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어서 끊읍시다. 자, 예, 수고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명훈 박사와 같이, 이명훈 박사, 지금 한국 근현대사로 해서 박사를 따신 분입니다. 과거에 한국 논단, 기자까지 했고요. 그래서, 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댓글을 지금 달았는데, 댓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어느 분이 댓글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댓글을 지금 달았는데, 댓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어느 분이 댓글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 봅시다. 박윤규 씨, 이 교수님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단독에 부정식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망초. 지금은 한미일 동조 필요합니다. 연계수문. 장지현 통계 전산학 박사 안양 대첩 취재나 보도해보세요. 전산 해커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산 사이버 전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 김순자 씨는 박수를 짝짝짝짝 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재밌으면. 예? 그럼 다 앞에 분들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여기 돌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는 사람이 다 생각이 10세기니까 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럼 그런 일 들으세요. 우리 마누라도 자식들도 내 생각하고 여러 10가지 중에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모든 게. 아무리 친하더라도. 조금씩 다 다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서 저렇게 하는구나. 들어서 들은 건 듣고, 듣기 싫으면 이제 안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 섭취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이 다 모든 면에서 100% 옳은 건 아니거든요. 판단력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배우고 자기 입장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한쪽에 뭐든지 치우치지 않고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제가 아이고 굉장히 편견이 있다. 우극적인 구구적인 편견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